고흥 한의사가 말한 것처럼 동소가 같은 것을 보는 것일까? 특히 오행의 상생 상극작용을, 그리고 금극 목의 작용을, 그거 아주 초간단 요약 토론해 봅니다. 초간단 요약 토론.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오행의 상생상극의 그 현상이 실제한다면, 그러면 서의학자들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논문, 중병에 있어서의 간과 폐 상호작용이라는 논문입니다. 금극목의 현상과 함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행의 상생상극작용, 장기, 우리 몸의 오장육부, 장기 간의 상호작용은 병원균의 주요 결정 요인과 중증질환 중 조직 손상의 해결 가능성으로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 그렇잖아요. 동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말해왔는데 이제서야 이러한 오행의 상생상극작용이 있지 않을까? 장기간의 상생상극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고 연구해 보니까 학자들이, 서의학자들이, 다시 읽어드릴게요. 장기간의 오행의 상생상극작용은 우리 몸의 면역력 결정 요인과 중증질환 중 조직 손상의 해결 가능성으로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바꿔 읽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무엇을 목표로 연구를 했냐면, 우리의 목표는 간 기능이 숙주방어 항상성을 조절하여 성인 호흡곤란 증후군의 폐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빛을 비추는 최근 정보를 요약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오행의 상생상극, 장기간의 상호작용이 있음을 동의학자들의 논리와 똑같은 눈으로 보자.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간, 폐의 상호작용은 중증질환 중 전신 면역 생략적 반응을 동적으로 조절하는 기관 상호작용의 경험적 패러다임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금극목의 현상이 있더라. 즉 우리 몸에 사이토카인스, 그러니까 인터루킨 1, 2, 3, 4, 5, 6, 7, 8, 9, 10 등등 사이토카인에 속하는, 사이토카인 속에 속하는 면역인자들이 각각의 면역력을 발휘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그 네트워크 내에서도 상생상극작용이 있다. 즉 장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특히 금극목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들은 물론 그것이 금극목인지는 모르지만 동일한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목표는 간 기능이 숙주방어의 항상성을 조절하여 성인 호흡곤란 증후군의 폐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빛을 비추는 최근 정보를 요약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간, 폐의 상호작용은 중증질환 중 전신면역 생략적 반응을 동적으로 조절하는 기관 상호작용의 경험적 패러다임으로 동의학에서 말하는 금극목 등등의 오행의 상생상극작용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지. 그렇죠? 옳습니다. 옳습니다. 단수님의 말씀은 간 정격증에 의한 사이토카인 조절, 그리고 간 승격증에 따른 사이토카인 폭풍 등등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의학적인 눈으로 살펴봐야 된다. 의학적인 눈으로, 실사구시로. 하나 더 토론해 봅니다. 이것은 제게 문자로 온 질문인데요. 보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 지금 한의대생을 알고 있는데, 선생님, 질문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혹시 삼두인 침구 요결 원문에 보면
군신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치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이해해야 할까요? 원문에도 나와 있듯이 군신 좌사라 하면 일반적으로 본초를 이용한 방제의 구성 원리에 대한 이론인데 요결에 등장하는 격군, 화신, 군성, 신연 등의 표현이 이해가 되는 대목도 있고 치법이랑 연관시켜서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도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나름대로 이전부터 고민을 많이 해보고 현재도 고민 중이지만 명확한 답을 찾아내기에는 벅차네요. 선생님의 현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질문에 제가 답을 하기를 삼침의학 개론편을 읽어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되신다 그랬어요. 왜 이해가 안 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군신좌사란 무엇인지 초간단 요약. 소시오탕증으로 설명드립니다. 소시오탕증, 고방요약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일단 약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호, 법바나, 황금, 인삼, 구감초, 생강, 대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군약, 임금이 되는 군약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시호예요. 그러니까 소시호탕. 다른 말로 말해서 이것을 시호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법바나는 군, 신, 좌, 사에서 굳이 표현한다면 신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사신할 때 그 사자. 사는 황금, 인삼, 구감초, 생강, 대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본체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증을 치료하는 약이 먼저 선택이 되고 그리고 그 주증에 선택된 약을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보조로 선택된 약들이 이렇게 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침은 요결 원문에 보면 화타와 편자께서는 침구의 법칙을 드리워 주셨으니 군신좌사를 세워 한열을 취하고 보사영수를 이용하여 한행을 구하도다. 삼도인 말씀. 그러니까 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침도 그러하다, 삼침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개론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삼침의학 개론편에 우리 몸에 각 경맥의 특유의 에너지를 본초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삼침에서 군신좌사라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보사영수를 통해 영수보사를 통해 즉 보사법을 통해 적용을 하면 군에 해당하는 경열, 신에 해당하는 경열, 그리고 사에 해당하는 경열들을 배합해서 쓰면 한열을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병변을 구할 수 있다. 간전격은 그렇습니다. 음곡과 곡촌의 N극면을 부착하고요. 그리고 경고와 중봉혈에는 S극면을 부착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군에 해당하는 경열은 어떤 겁니까? 신수경의 수에 해당하는 음곡이 군에 해당하는 경열이겠죠. 그러면 곡촌도 수혈이지만 작용의 수혈이니까 이것은 신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경고와 중봉은 사에 해당한다고 보면 어떨까요? 자, 이분이 왜 이해가 안 됐는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분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서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여기 격군 화신이니 군성 신연이니 등의 그 표현들이 너무 난해해서 그래요. 그것과 치법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라는. 즉 이분은 실학적 의학보다도 철학적 의학에 많이 천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 유지력으로서의 우리 몸의 생명력 항상성 시스템. 그런데 이분은 동양 철학에 너무 천착한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우리는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의사든 양의사든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침쟁이 여러분, 아큐펑처 클리닉을 내신 여러분들은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의 병증을 이해하려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환자가 병증을 호소할 때 의철학까지도 좋아. 그런데 주역이나 명리학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그것은 생명력 유지력으로서의 시스템 여기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수단일 뿐인 명리학, 주역 이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개똥철학으로 빠질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의사예요. 지금 말씀드린 분들, 그러니까 우리 방송 시청하고 계신 한의사, 한의대생, 서의사, 또 서의대생, 외국에서 아큐펑처 클리닉을 하시는 분들, 일단 환자가 아픔을 호소할 때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진 어떠한 메커니즘인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 동양 철학에 몰두하면 의학이 아니라 개똥 철학이 된다. 그러니까 질문 주신 분은 한의대 졸업하기까지 필요한 동양 철학 거기까지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권하고 싶은 건 거기까지만. 일단 우리 몸 안에 생명력 유지 시스템, 항상성 유지 시스템을 보다 의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또 연구하려는 노력이 동양 철학보다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동양 철학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무엇의 일부? 동양 의학을 이해하는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외국에 계신 아큐펑처 클리닉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 동양 철학 공부 안 해도 환자들 잘 치료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친구사들 동양 철학 공부하지 않아도 환자들 선생 없이 치료합니다. 동양 철학의 대가가 된 한의사들보다. 그리고 여기서 기왕에 말 나온 김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우리나라의 정규 한의대 졸업하신 분들, 한국에서 한의원을 하고 계셨던 분들, 그분들도 미국에 가면 침구사 자격 따야 진료활동할 수 있죠. 그런데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언짢아하지도 마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제가 미국의 침구사 그 교육 커리큘럼 그리고 그 시험 과목들 보니까요, 이거는요 서의사들 이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자격증 못 딸 정도로 어렵습니다.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아주 많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 한의원 운영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 거기서 침구사 자격 따면 거기 침구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현지에서 침구사 자격 딴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일부 소식이 제게 전해진 바 있었는데, 미국 침구사, 영국 침구사, 독일 침구사 수준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한의사 못지 않아요. 공부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야 돼요. 시험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합격하기가 어려워질 정도로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양 철학에 너무 몰두하면 시험 합격 못해요. 자, 권합니다. 제게 질문 주신 분에게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너무 동양 철학에 몰두하지 마시고 우리 몸에 벌어지고 있는 생명력의 현상을 보세요. 이거 보세요.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에서 각 장부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우리 몸의 체액 균형을 이루고 혈압 조절을 합니다. 그 항상성이 유지되는데, 그런데 혈압이 높아, 어떤 사람이. 그러면 서의들은 처방하는 약 중에 아주 참 희한한 약을 처방합니다. 무엇을? 여기 보시면 폐에서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즉 ACE를 통해 엔지오텐신 1을 분해해야만 우리 몸의 체액 항상성이 유지되고 혈압의 정상 혈압력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혈압이 높아. 그러면 가위를 가지고 마치 정관수술, 정관수술은 묶기라도 하지. 여기 ACE를 만들어서 엔지오텐신 1을 분해하는 그 통로에 있어서 가위질을 해. 예, 가위. 즉 ACE 억제제를 먹여요. 그러면 혈압이 높던 혈압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오행의 상생상극작용 중에 하나인 우리 몸의 체액 조절 시스템, 혈압 조절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를 분비가 안 되도록 막는 약을 먹이니까 병은 나아요. 즉 혈압은 안정이 돼요. 그런데 체액 조절력의 항상성은 깨진다. 그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과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요, 사암침으로 동의학에서는 방지약으로도 여기 가위질 안 하고도 오행의 상생상극작용을 활용하면 그렇게 해서 자석을 부착시켜 주면 그리고 스스로 부착하면 혈압이 조절되는데 그걸 보자. 여기 동양 철학에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조언은 여기까지. 선생님이 동양 철학에 특별한 애정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시겠다면 그것은 제가 말릴 방법은 없죠. 그러나 저는 사암침을 이해하는데 한 방편으로 아주 조금만 알고 있을 뿐 심오한 동양 철학은 저는 몰라요. 그래서 만족할 만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홍역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날 보니까 감기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니고 독감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니야. 보니까 몸에 막 발진이 생겨.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홍역이래. 자, 자석 4개로 어떻게 증상을 완화시킬 것인가? 그거 함께 토론합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홍역 특집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오겠습니다.